안녕하세요, 천대리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달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도 참 힘이 드는 이제 시절이 됐네요. 오늘은 아직도 이제 배민 플러스가 도입된 지 벌써 작년에 들어와서 만 1년, 그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쿠팡이츠 플러스, 쿠플이 벌써 3년째 운영 중인 이 시국에 배달 생태계가 무너졌네, 뭐 어쩌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제는 이제 꿀 빠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냥 시간 녹여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일을 얼른 찾으시라고 베풀 쿠플 배달 플랫폼사가 이 3PL 협력사 방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플 베풀은 제가 선택하고 운영하기 이르기까지 뭐 비수기에 길에서 멍 때리는 것보다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한정된 동네에서 끊이지 않는 콜이라도 좀 타보자 해서 7, 8명이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2, 3년 동안 콜도 타면서 운영도 해보면서 이제 바로 알게 된 것은 콜이 잘 빠지고 안 빠지고 분명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 연간 수백억에서 천억 정도를 절약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디서 그 큰 돈이 절약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직장인들이 들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아니라 이거는 직장인분들이 투잡으로 배달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배를 하거나 투잡으로 하게 되면, 부업으로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들어야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둘게요. 왜냐면 큰 사고 같은 경우에 제 주변에 그거를 받은 사람도 없었지만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비라도 받았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는 예외로 쓰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은 정말 대부분이 90% 이상은 이건 타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용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리운전이고 배달이고 퀵이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에 적용을 해보니까 수천억, 수조 원이 세수가 확보가 되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플랫폼 기업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배민커넥트 쿠팡이츠는 알바들 부업 투잡 전업이든 많이만 뽑아놓고 가입만 해놓으면 슬쩍슬쩍 미션 뿌리면서 콜이 몰리는 시간도 피크 시간도 대충 잘 유지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 배달 생태계가 얼마간 더 유지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에 수천 개의 배달 대행 업자들이 생겨나고 알바 투자까지 수십만 명이 배달하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정부가 이걸 적용해 버린 거예요. 택배도 더 정말 많이 늘어났고 대리운전도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말고 그냥 니네가 이 사람들을 고용했으니까 이 돈을 내라, 그냥 강제로 갑자기 내게 된 돈이 생긴 게 얼마냐면, 저희 지사에 지금 이 가장 안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고용산재보험을 제가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3만 원이에요. 사업주가 부담을. 이 5명에 대해서 한 주에 3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이거는 이 5명이 탄 게 400콜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부업 투잡 정도 하는 정말 최소 금액의 고용산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6,000원 정도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4,000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고용산재를 이 사람이 콜을 한 달에 이 정도만 타도, 한 달에 몇백 콜 타지 않아도 일주일에 돈을 몇십만 원 받아도 이 내야 하는 돈이, 한 사람당 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돈이 6,000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24,000원이고 6,000원 곱하기 한 달, 4주로 칠게요. 좀 더 있지만 24,000원이고 이거를 1년으로 치면 28만 8천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하는 인구, 정말 부업이고 투잡이고 정말 제가 최소로 잡았다 그랬죠. 이거를 그럼 최소 인원으로 잡아볼게요. 한 30만 명에 나간다고 볼게요. 가입 친추만 된 사람이 이만큼이고, 이것도 예전 건데 지금은 더 많이 가입돼 있겠죠. 근데 전업도 있고 정말 더 많이 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돈은 액수가 차이가 나요. 가장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이라고 칩시다. 30만 명이면 무려 864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플랫폼 기업이 갑자기 정부가 너네 고용산재 내라 하면서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라 하면서 생겨난 돈이 1년에 864억 원. 실질적으로는 1000억이 넘겠죠. 그러면 매년 알바를 쓰고 이 돈을 내주면서 일도 안 해. 기사님들이 뭐 눈비 오면 나오지도 않아. 뭐 전업 기사님들이야 대부분 나오시지만 눈비 오면 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콜은 안 빠지고 돈은 올려줘야 또 여기에 돈까지 올려주면서 미션이고 뭐 할증이고 줘야만 나와서 해. 더 적자가 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 고용산재보험을 협력사한테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이 고용산재보험을 협력사한테 떠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는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라는 이 협력사 시스템을 3PL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정부가 갑자기 느닷없이 돈을 내래. 너네 이거 운영하니까 이거 돈을 내. 아, 정직원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 사람들 다 프리랜서고 따로 사업자인데도 절반을 부담하래. 당연히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 적자를 보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로 이 돈을 떨구면서 이제 이 돈은 너네와 고용된 기사들이니까 니네가 내라 하면서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베풀이고 쿠풀이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이거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떠넘길 수 있는데 협력사가 없어지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쿠팡이츠가 뭐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거 처음에 정부에서 고용보험 한 50% 지원해주고 뭐 산재보험도 뭐 좀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산재보험을 30%로 줄였어요. 고용보험도 다 줄여버리고 그러더니 올해 25년 1월 달부터 산재보험 정부에서 아예 지원도 안 해줘요. 이제는 니네 강제로 고용산재를 들게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처음 몇 년은 지원을 해준 거죠. 우리 뭐 플랫폼이 기사들한테 자꾸 돈 장난치다가 낮추는 것처럼 정부도 이걸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순수하게 1000억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줄이기 시작하니까 다음에 얼마 줄이겠다 나오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3PL을 만든 거고 배민커넥트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만들어서 돈을 떨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기사들 일도 당연히 그냥 뭐 가고 싶은 건 가고 가기 싫은 건 절대 안 가는 이런 자율 기사들보다 여기는 그냥 맡겨놓으면 거절도 10%야 뭐 그냥 가급적이면 그 한정된 지역에서 타 거기서 웬만하면은 하루 종일 타 플러스한테 이걸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이 지금 상황에 뭐 계속 여길 들어가면 안 되네 배달 생태계가 망가지네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걸 알면 이거를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욕하고 뭐하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돈을 벌 수 있으면 가장 돈 많이 주는 데에서 뭐 수수료 떼지 않는 데에서 타면서 돈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힘들고 안 되면 또 옮겨다니고 하는 거죠. 뭐 자율이어가지고 이거 언제 누가 직업으로 인정해줬습니까? 차라리 어디 속해 있으면 직업으로 인정이라도 해주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5년은 없어질 확률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돈, 플랫폼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 있는 7,000개의 대행 기사들한테 넘겨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1000억이라도 7,000개, 8,000개의 대행 사업자한테 넘겨버리면 그 사업자들은 또 크게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플랫폼은 여기서 이거 뭐 그냥 공짜로 내야 될 돈, 그냥 꽁으로 내야 될 돈을 떨고서 좋고 뭐 콜은 더 잘 빠지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말 많으신 분은 플러스 때문에 망하네 어쩌네 말 많은데 그러면 노조에 힘을 실어주든가요. 노조에 한 달에 1, 2만 원 내는 거 아까워서 또는 뭐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노조에 관심이 없어서 전업기사 노조 가입률이 1%가 안 됩니다. 전 기사들 다 합쳐도 5%도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또 그 바라는 입장이 틀릴 수 있지만 그게 안 맞아서 가입을 안 한다고도 있지만 가장 큰 단체한테 힘을 실어줘야 원래는 이것도 뭐 협상도 되고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뭐 노조에도 그렇게 관심도 없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서 뭐 떠들면 뭐가 바뀌나요? 바뀌는 게 없죠.
회사에 속하던가 아니면 그 단체를 크게 만들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뭐 회사에 입장을 내도 개인이 얘기하는 거를 뭐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 향후 몇 년 동안, 최소 5년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대응을 진짜 그만두던지 딴 일을 찾던지 아니면 이제 그냥 하던지 그걸 아마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면서 참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좀 현실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거는 누가 하던 안 하던 결국은 누군가가 할 거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